원래는 끝나는 시간 안 지켰는데 여기는 와서 강의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졸지도 않고 노래하기 싫으니까 막 눈을 번쩍거리며 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꼭꼭 채워서 하려. 저는 이렇게 채워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채워서 하면 무능한 선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할 것만 딱 정한 다음에 그거 가르치면 나머지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앉아서 자유롭게 놀아라 이러거든. 만약에 제가 중학교 그때 1년간 있을 때 대학에서는 물론 이제 총장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나는 아무 때나 끝내줬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존경했던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시죠. 오늘은 나가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라. 이게 수업이었어요. 나도 이제 하면서 나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봐야겠다. 야, 오늘은 가을이 왔으니까 단풍이 떨어지는 걸 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식이 수업하기 싫으니까 별별 짓을 다 한다 이럴까봐 한 번도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데 그 대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할 때 오늘은 훈련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 대동법을 좀 효정이 위대한 건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대동법은 조선의 최고의 그런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지혜롭게 짜낸 정책이었는데 왜 중요한 거니? 조용조라고 그래가지고 3대 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쌀 한 것 중에. 용은 부역을 해야 돼. 한양 도성 쌓을 때 자기가 먹을 음식, 쌀 있잖아요. 그걸 지고 가갖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한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30일 내지 이렇게 40일 동안 일을 해. 그게 이제 그 책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조는 어떤 공무원이 그 지방의 특산물, 꽃감이니 뭐 이런 것들, 제주도면 만약에 탱자 같은 그런 감, 귤 이런 걸 갖다가 진상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 관청에 내거나 아니면 궁중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태풍이 와가지고 감이 다 떨어졌어. 우리 고장에서 감을 바쳐야 돼. 그러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어떤 거였는 거니? 방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방납이란 상인들이 그럼 너희들이 감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지역에서 감을 구해서 내가 먼저 그걸 진상하고 돈으로 그걸 받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그게 가혹해져가지고 방납에 대한 폐단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심각해진 사회가 그게 펼쳐져요. 효종 때. 그러니까 김육이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한 결당 쌀을 내자. 그걸 쌀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특산물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쌀을 내는 효과가 어떤 공무원이 그 쌀을 받았던 관청이나 궁궐에서 공인이라는 상인들한테 그 임무를 줘요. 그러니까 쌀을 받은 돈으로 그걸 사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구하러 이제 가니까 장시가 발달해. 그러니까 아주 아무런 것 같지 않았는데 농업사회에서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 공인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장시가 발달한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 하니 직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좌판을 벌려갖고 좌판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돼요. 조선 후기 때 그 박제가 상업론에 딱 보면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강릉 같은 데는 오징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오징어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게 거름으로 쓴다는 거야. 그게 썩어갖고 거름으로 써. 그리고 서울 이쪽에 경기도 이쪽에 오면 야채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유통을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위에 뭐 내고 나온 다음에 다 소비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거름으로 쓴다는 거야. 그냥 이걸 유통시키자는 거야. 박제가 얘기가 상업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걸 메고 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밥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주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인숙 같은 이런 여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창고를 거기다 짐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창고업이 발달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강릉에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그 강릉에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쭉 그 물건 오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좌판을 벌리고 쭉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좌판에 하나하나마다 직업이 다 생겨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 아니? 상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비난함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결정적인 요건을 만들어놨다. 이래서 효종이 우리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이 저런 생각을 해낸 다음에 저걸 실행에 옮겼어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왕들이 패단만 얘기하고 이래서 못했던 걸 효종은 과감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농가 집성이라는 책을 편찬해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우리가 배우면 농가 집성 이래가지고 이제 뭐 되게 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편찬해서 다 했다는데 저건 다 일반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견종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심을 때 이게 토지에다가 벼씨를 뿌려 그냥 흩뿌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가지고 자라는데 제일 커다랗게 그런 방식에는 별로 이제 그 노동력이 엄청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니 모짜리판을 만든 다음에 모를 키워서 그걸 본답에다 이양하는 이양법. 그 이양법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국사 배울 때 이양법 하면 무조건 노동을 갖다가 전략했다, 노동력을 전략했다 이렇게 다 배웠어. 그러면 왜 노동력이 전략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해. 아니, 주름 같으니까, 뭐지, 풍수도 뽑아낼 때 이게 다닐 수 있어서. 맞아요.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똑같이 안 져봤잖아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야. 서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일 농사 질 때 힘든 게 그 모를 심었을 때 그 옆에 나는 잡초야. 피부무. 잡초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잡초가 왜 제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옆에서 영양분을, 지력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그걸 초벌구이를 해. 그거 끝나고 나면 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잡초가 가만히 있지 않아. 또 와갖고 또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재벌, 3벌, 4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4번 정도, 5번, 5벌 정도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줘야 모가 제대로 자서 벼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겪는 거니? 놀라운 일은 이양법을 했을 때 이양법은 그 위에다가 뭐를 해요? 뭐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양했을 때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물을 넣어, 물을. 그러니까 이 잡초가 그게 떠다니다가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이걸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노동력을 절감한 거야. 그러니까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동력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그 이양법을 함으로써 그 농사에 잡초 제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제일 결정적인 건 천수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만 돼, 그거는. 물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이 농사는 일거에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국가에서는 금지시키는 이런 일까지 있었지만 농민들은 생산력과 이런 걸 생각하고 노동력 절감 때문에 이양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농법에서 이걸 얘기했는데 더 위대한 건 잡초 제거, 이양법, 그 다음에 목화 재배법, 약용식물 재배법 이렇게 해서 솔잎이랄지 그 다음에 엽부, 그 나무 잎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뿌리. 외국에 있는 그 식품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라는 게 고사리 같은 거 먹는데 고사리가 독초식물이래요. 먹으면 죽는데. 근데 우리는 먹는다는 거야. 삶아가지고 그거를 다 말려서. 그러니까 제일 놀라워한대. 한국처럼 이렇게 저 잡다한 걸 먹는 나라는 있질 않아, 전 세계에. 우리는 소 잡으면 하나도 그냥, 심지어 족발 막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맛있다고 먹고 막 이렇게 내장탕 만들어 먹지 뭐 그러잖아요. 이게 조선처럼 음식이 발달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걱정이 없어. 그걸 몰라갖고 먹어서 죽은 사람은 어땠을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음식법이 발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러는 것들이 기록에 남겨서 어떻게 해먹어야 된다까지 다 남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급했는데 곡물하고 저거를 타서 구황식물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걸로 대체시키는 그런 방법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걸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태한테 보고시켜서 똑같이 인식해서 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해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나왔다 하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 전체가 공감하고 그런 지식을 얻는 그런 통로가 됐고, 그 마을에 걸리는 사람, 지식인이 그걸 읽고서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러는 것들이 일반화되는 그런 과정이 겪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한 10장쯤 했는데 1시간 반이 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더 하면 목이 쓸 것 같아가지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선생님의 나중에 이제 기타 연주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수업하고 그렇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